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어제 시민단체가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변창흠 지금 장관은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LH에는 진상 조사를 명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LH공사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 원대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야 의원들 발언 좀 전에 들으셨죠? 그런데 비판의 타겟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명령했지만 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정치적 파장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LH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 국민들 화가 날 만합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의 본질,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소식인데 화산이 폭발할 만한 뉴스입니다. 화산이 전해주세요. 네, 뿜 터졌습니다. 예. 화산 폭발은 부동산 호재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앞서군요. 네. 자, 소개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폭로를 한 의혹인데요. 네. 지난 2월 24일에 광명시, 시흥시 일대에 3기 신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주택 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 직원들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에 걸쳐서 2만 3천 제곱미터, 7천 평 정도의 토지를 사들였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직원은 12명이고 일단은 LH에서 직무 배제를 시켰고요. 이 뉴스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소울메이트였나 영끌메이트였나. 아, 참 이거. 두 번째, 예. 윤석열 나오나요? 최재형 나오나요? 아, 그거와도 또 관계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어요. 우선 직원 10명이 부지를 매입했다. 이거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가는 것 같고요. 2018년 9월에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처음 언급이 됐거든요. 네. 예, 그 전후에 이 시흥이라든지 광명 일대가 줄곧 유력 후보지로 거론이 됐습니다. 다만 네. 단점이 비싼 땅값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토지 보상이 만만치 않았는데 획기적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쪽이 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죠. 네. 근데 이 직원들이 바로 LH에서 보상 업무를 했던 직원들입니다. 아, 그리고 이들이 사들인 땅을 보면 매입가가 100억 원이 넘어가는데 그중에 58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어허.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네. 배우자 지인들하고 유사한 시기에 또 퇴직 직원들 2명 또 끼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영농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예.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시간이 있을까 궁금해할 만하잖아요. 예. 이 땅을 확인을 해보니까 내일 신도시 지구가 되어도 오늘 묘목을 심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예. 묘목을 심어놨어요. 아니, 묘목을 그건 뭡니까? 심으면 묘목 심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농지라는 거, 예. 농지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예. 묘목을 심어놓고 그냥 있으면은 예. 크게 일할 겨를이 없죠. 아하. 일하지 않아도 그냥 묘목 심어놓고 있어도 된다. 보상가도 높아지지 않아요? 묘목에 대해서도 네.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게 사실은 허점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 예.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급받아야 되고 거기에 영농계약서를 첨부해야 되고 제도적으로는 있는데 예. 이거를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영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든 이걸 받아내고 거기에 이제 뭐
이후에 이제 형질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예. 이러한 뭐 꼼수라면 꼼수가 상당히 또 일반화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허점을 이번 기회에 뭐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대한민국에서 그 가능할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거 가능한 얘기인가 이거? 네. 가능할까?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각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택지 조성할 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을 노리고 했다.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대토 보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땅을 매입을 할 때에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다른 땅으로 네.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왜 시행하냐면 이렇게 보상을 해주게 되면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유동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땅에는 땅으로 보상하는 이런 정책이 좀 활발하게 시행이 될 그런 계획에 있는 것인데 예. 이 대토 신청이라는 거는 요건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대토 신청을 하고 또 대토 보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건들이 있는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이 소유 그 면적을 보면은 다 대토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아하.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이 대토 신청이 왜 인기가 한편으로 있느냐면은 경작이나 주거용으로 별 가치가 없는 이런 땅을 새 토지로 바꾸고 예. 그거를 개발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거두거나 아니면은 여러 대토 토지를 모아가지고 건설사에게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는 그런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뭐 법과 그 정책을 잘 알아야 네.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수익이 높은 투기로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직원들 법적인 혐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위반된 것이라면 공공주택 업무상에 얻은 정보로 투자를 해서 그 특별법을 위반한 그런 네. 혐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법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예. 물게 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이 직원들이 택지 업무가 아니라 보상 업무이기 때문에 예. 직접적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동료라든지 사내 풍문이라든지 이쪽으로 소문이 전해져 가지고 이들이 알게 되었을 가능성 예. 이것까지 같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것이라면 더 심각해지는 게 더 널리 알려졌다라고 하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이제 도덕적 해이다. 예. 그 범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참 이거 기가 막히네. 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했든지 그 과정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전부냐? 이게 지금 드러난 것만 이 정도고 또 있느냐? 이것도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남부경찰청의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돌입을 했고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광명시흥은 물론이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 그리고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할 것. 예.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허.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쪽에서도 소속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고요. 전수조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이런 토지 거래를 내부 직원들이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금지하겠다라고도 하면서도 그러면 거주 목적은 또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 뭐 이런 구멍들이 또 있어요, 항상. 예. 근데 이걸 또 피해갈 수 있는 이러한 방식들을 또 발명을 해냅니다. 어허. 네.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고 그리고 이제 뭐 전수조사에 지시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 신도시 부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 예. 근데 이게 신도시 부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뭐 이런 개발 계획이 있을 경우에 LH뿐만이 아니라 뭐 국토교통부도 그렇지만 이 중앙부처부터 지방행정기관까지 사실은 예. 이게 뭐 만약에 누군가 거기에서 시도해 보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도의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그 고칠 게 많다는 말씀인데. 대한민국은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참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이 투기 의혹을 받는 시기가 말입니다. 네. 이 토지를 구입한 시기를 보니까 변창흠 지금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 기간하고 겹쳐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변창흠 책임론을 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라는 그런 논평이 나왔고 나아가서 좀 진퇴 여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진퇴까지. 네, 그런 쪽으로 또 번져나갈 수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이거는 관리 책임이다.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 그러니까 변창흠표 정책은 추진이 될 거다. 그리고 오히려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변 장관의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할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신임을 한다라는 의지를 네, 밝히고 있습니다. 사퇴설하고는 거리를 두는 모양이죠. 완전히 선을 긋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상 기류는 변창흠 장관 쪽에서 국토부가 조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냈는데 그 직후에 청와대가 총리실 주도로 바꿨다. 라고 하는 것은 장관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허. 관측이 또 한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조사를 두고 전선이 계속 크게 번지고 있는 것이 이 정부에서는 총리실이 주도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으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총리실 전수조사도 물론 대안으로 인정을 했지만 감사원 감사 예. 얘기를 꺼내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를 윤석열 나오나요? 최재형 나오나요?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 폭로한 그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는 이미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놓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네. 전공법이다라고 하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의 입장이겠습니다. 예, 공익감사가 청구됐으니까 또 감사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참 열받는 뉴스인데 이 정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빙하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뉴스의 비밀.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게 무슨 전쟁인지 지금 모르겠다. 네, 이 윤석열 총장의 전쟁이다. 민감한 메시지 계속 나오는 국면인데 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또 검찰 내부에서도 각각의 전선들이 막 형성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구도라는 점에서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오늘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 갔는데요. 준비된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 목소리인데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고 무슨 선거 유세장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게 된 겁니까?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다는 사실이 미리 언론에 보도가 며칠 전부터 됐기 때문에 예.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이제 윤석열 어이구야. 대통령 피켓 들고 이제 뭐 환호하고 뭐 이런 예. 난리가 난 거죠. 예. 근데 저 궁금한 것은 부패 완판, 예.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기 하는 부패 완판. 예. 이것은 준비해온 말일까요?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집에서 어허. 밤새도록 만든 말인지. 예. 네, 저는 아무튼 발음하는 걸로 봐서는 준비해온 말 같아요. 준비해 왔다. 뭔가 내가 준비해온 말이야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물론 예. 추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구고검에 방문해서 이 얘기를 한 것도 크게 뉴스가 됐는데 예. 또 중앙일보에도 오늘 또 인터뷰가 또 실렸거든요. 네. 이게 어제 우리가 다룬 국민일보 인터뷰하고 내용은 사실상 대동소이한데 이틀 연속 지금 신문 1면에 검찰총장 인터뷰가 실린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한 번 국민일보 인터뷰가 나왔으면은 뭐 답답한 게 많았나 보다 했을 텐데 예. 이제 두 번 연속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 뭡니까 부패 완판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뭔가 시작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뭐가 같습니다. 시작돼도 세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진 보니까 말이에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 윤석열 총장한테 꽃다발을 주면서 그 환영하던데 그 장면도 좀 이채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나와서 이제 영접을 했는데 허허, 윤석열 참. 총장이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시장님 바쁘실 텐데 뭐 이런 것을. 오. 그랬더니 권영진 시장이 보통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코로나 예.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고 하니 아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또 활약하시는 거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다 이러면서 예. 상당히 그 팬 분위기였습니다. 예, 하여간 뭐 오늘 분위기 대단했네요. 자, 이런 현상까지 나올 정도로 윤석열 총장의 파상적인 공세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평론가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네. 첫째 원래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나온 얘기나 뭐 주장하는 바를 보면은 정치권에서 볼 때는 이게 다 정치적 맥락이 분명해 보이는데 네. 곧 선거 출마할 사람처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허. 본인 입장에서는 뭐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일보 인터뷰 하나만 나왔으면 사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예. 지금은 계속 이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어허. 이거는 좀 더 이상의 어떤 분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아하. 두 번째 본인이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어쨌든 중대범죄수사청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거. 예. 근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하면 이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아하.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요. 이건 뭐 결사항전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이게 뭔가 여론전을 펼치지 않으면 수사 기소 분리는 막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첫 번째로 여당이 이제 지금 확보한 의석이 180석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대권 국면이라든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첨예해지면 첨예할수록 강경파들의 입김이 어쨌든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때 이제 야당은 이걸 지금 막을 수가 없는 형국이니 의석수의 어떤 분포나 이런 걸로 볼 때 예. 결국 검찰총장이라도 여론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예. 이게 아니면 세 번째 결국 본인의 정치 스케줄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따른 행보이다라는 이제 어떤 해석이 붙을 수가 정치 있는데 스케줄 원대한 비전이 있다. 그렇죠. 대선 간다 이거죠. 지금 네. 뭐 재보선 전에 사퇴하고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로 가든 간에 뭐 야당에 올라타든 간에 아니면 제3지대를 가든 간에 예. 대권에 가기 위한 지금 행보가 아니냐. 즉 윤석열의 음흉한 음모가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건데요. 네. 일단 오늘은 정계 진출 가능성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 했습니다. 말이 좀 묘합니다. 그렇죠.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무슨 선거에 출마를 하든 어쨌든 이미 정치판 한가운데로 온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정치권 한가운데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참 대단하네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불똥은 정치권으로 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죠? 이 정세균 총리의 경우에 윤석열 총장 정치인 같다. 직을 내려놓고 뭐 소신 행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낙연 대표는 좀 톤 조절을 했는데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은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 예. 즉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으니까 예. 이 기준에 맞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대권 주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당은 전반적으로 뭔가 대응해봐야 좀 손해라는 분위기인지 좀 대체적으로는 자제를 오늘은 했습니다. 물론 자제하는 분위기. 예, 개별 의원들이 이제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격한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 가운데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또 중대수사청을 지금 왜 추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예. 이렇게 또 SNS에 올리면서 예. 이게 또 한쪽에서는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해 보기 위해서 볼만한 이제 반응이 홍영표 의원이 당권 주자 아닙니까 지금? 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윤 총장이 말이죠.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물러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논쟁 또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네. 좀 아쉬운 게 이 언급들이 주로 보면 거취나 태도 이쪽에 국한되고 있거든요. 윤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예. 윤 총장이 이제 그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이 적절한가 이것은 또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논리라든지 사례라든지 예.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여권 정치인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아하. 이 점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그 말씀 들으니까 점점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반박을 하더라도 그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원래 하던 주장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수사 기소는 뭐 글로벌 트렌드이고 뭐 이렇게 예. 하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총장이 다 반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재반박 수준의 주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역시나 정치권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힘을 싣고 있고 그러려면 직을 내려놔라 이제 이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야당도 비슷한 건데 사실 안철수, 나경원 등의 이제 좀 윤석열 발언에 동조하면서 정권 비판을 하는 지금 선거 출마를 한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권영진 대구시장의 경우도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재보궐선거 앞두고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지금 야당이 얹혀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갈수록 뚜렷해진다.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맥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야, 윤석열 행보에 얹혀간다 이런 표현까지 듣다 보니까 야 정말 놀랍네요. 자, 정치권 그렇다 치고요. 검찰 내부에 심상치 않은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은정 검사 직무배제 논란 역시 뜨거웠어요.
그렇습니다. 이 한명수 전 총리 관련 모해 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자신이 강제로 배제됐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대검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죠. 처음부터 이문정 검사한테 이 사건을 배당한 일이 없고 최근에 감찰 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을 했다. 그리고 연구관인 이문정 검사도 앞으로 이 감찰 3과장이 이제 이걸 하니까 의견을 다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문정 검사가 오늘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대검 감찰부장이 이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예. 감찰 3과에 배당을 했고 지난해 9월부터 이문정 검사가 주무연구관으로서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예. 이후에 보고서도 작성했고 감찰 3과장의 이견도 반영을 해서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예. 그런데 자신에게 검사의 수사권이 부여가 되면서 예. 여기서 이견이 발생해서 이후에 감찰 3과장이 주임 검사로 새로 지정된 게 팩트고 예. 이게 감찰부장이 확인한 감찰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감찰 3과장을 주임 검사로 새로 지정한 건 윤석열 총장이 내린 지시입니까? 그런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양쪽의 주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이게 여기서 뭐 진실이 뭔지는 뭐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숨겨진 쟁점이 감찰부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에도 채널A 사건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한명수 전 총리 문제에 대해서 감찰부장의 독립성, 권한 문제 이게 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검사 출신 대검 간부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한 바가 있는데 네. 반면에 윤석열 총장 측이 볼 때는 이 한동수 감찰부장은 추미애 장관 시절에 권력이 심은 인사고 예. 총장에 대한 징계도 이제 주도한 인사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역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라 이문정 검사를 뭐 괴롭히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예. 이게 진실 게임과는 별개로 지난해에 있었던 추미애 전 장관 라인의 검사들과 예. 윤석열 총장과 이 주변들의 어떤 대결 구도처럼 검찰 내에서는 다시 상황이 확전되고 있는 겁니다. 또 상황이 확전되고 있다. 참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뉴스가 이성윤 지검장 뉴스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저 이걸 또 빼놓으면 안 되죠.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이거 지금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에 이 사건 관련돼서 조사를 받으러 갔어야 되는데 소환을 이제 불응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할 대상이다라는 입장을 내서 또 이게 논란이었습니다. 예. 근데 공수처법 따져 보면은 그 말이 맞거든요. 그게 맞는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구성이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 조항을 지키면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일단 이첩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하는 시나리오가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됐고요. 예. 실제 검찰이 지금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다시 입장을 내서 이 검사가 연루된 사건은 그냥 공수처가 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재이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예, 복잡하네요. 공수처 입장 뭘까요?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혔습니다.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오면 묵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겠다. 수사 또는 재이첩 두 가지만 지금 있는 게 아니다. 이 선택지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갖는 의문은 애초에 검사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게 한 이유는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기 때문인 것인데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에 관련된 수사가 자신을 감싸는 결과가 될까 봐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인가? 네. 아니면 결국 윤석열 총장이 자신을 겨냥해서 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려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의문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일부 평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윤석열 총장 장모 관련 사건을 보안 수사라고 지휘한 이 사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이성윤 지검장의 윤석열 총장을 향한 반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들로부터 시작된 내전이 지금도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가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이 고리를 좀 컨트롤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할 필요가 없었던 전쟁을 다시 하게 생긴 거다. 예. 네, 이게 오늘의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한 결론입니다. 하여간 이상한 전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도 전쟁, 검찰도 전쟁, 저와 화사님, 저와 빙하와 화산의 전쟁. 네. 누가 화산이고 누가 빙하인지도 네, 모르게 되는 전쟁. 헷갈리고 있어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Yeah,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어요? 네,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두고 기호 2번으로 뛰어야 한다. 아니다, 기호 4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어제도 네. 안철수 대표가 우리 방송에 출연을 해서 4번이지만 단일 후보는 순번이 두 번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예. 이 뉴스의 비밀은 안철수는 박원순이 아니다. 안철수는 김수민이 아니다.입니다. 안철수는 안철수다 이 얘기 하려는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 2번 논쟁에 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으로 논란이 점점 번지고 있죠? 네, 오세훈 후보는 4번을 달면 선거에서 질 확률이 높다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후보도 우리 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열렬하게 지지를 하려면 안 후보는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1, 2번 대결에서 7연패를 했다, 서울에서.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2번, 4번 이게 논란을 할 만큼 효과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두 가지 면이 다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안철수는 박원순이 아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기호 10번인가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쓸어 담았죠. 예. 근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도 적용될까? 예. 이거는 좀 의문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통적 유권자들은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이쪽으로 동질감을 느껴왔었거든요. 어허. 그리고 특히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찍지 않았던 국민의힘 지지자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건 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번째, 안철수는 김수민이 아니다. 이겁니다. 뭐냐면, 저도 기호 4번 해봐서 아는데. 예. 예, 저도 기호 4번을 했었거든요. 근데 4번이더라도 순번은 안 대표 얘기했듯이 두 번째고 예. 그리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기호의 어떤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점을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호 제도가 헌법소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몇 명의 네. 시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 네. 4번으로 나오셔 당선됐어요? 제가 7번으로 나갔을 때는 됐는데요. 예. 4번으로 나가서 낙선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근데 기호가 크게 영향을 끼치는 선거는 주로 인지도가 낮은 제가 네. 나갔던 그런 선거에서 그런 것이지 예. 안 대표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럭키 이 점이 세븐의 있어. 위력 아닐까요?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자, 이런 논란 앞으로 단일화 논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좀 자충수라고 보여지는 게 마치 안철수 대표를 단일 후보로 전제하는 그런 듯한 논의라고 볼 수 예. 있거든요. 아직 단일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손해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또 국민의힘 계열 내에서 평소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대조적으로 행보를 해왔었던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예. 또 무소속인 윤상현 의원 이쪽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탓하는 예.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 쪽으로 구심이 쏠릴 수 있다. 이 점을 국민의힘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